안녕하세요. 아스날 이적 소식에 궁금한 점을 긁어주는 이적시장 보따리 정식 브라더 정부입니다. 얼마 전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르키뇨스의 영입이 발표되었는데요. 마르키뇨스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키뇨스는 브라질 1부 리그 클럽팀 상파울루에서 윙어로 뛰고 있던 2003년생 브라질 유망주 선수입니다. 아스날은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로 350만 유로를 지급했고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억 원 정도입니다. 브라질 언론 글로보 이스포르트에 따르면 아스날은 이적료를 두 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 이적료는 마르키뇨스가 아스날로 떠날 때 지급되고 나머지 이적료는 12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입은 5월 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약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고 마르키뇨스와 그의 에이전트는 이적을 마무리 짓기 위해 5월 19일 잉글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0일에는 런던 콜리 트레이닝 센터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후 다시 브라질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할 예정이며 미국 투어도 함께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입은 아스날 테크니컬 디렉터 에두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두뿐만 아니라 마르티넬리의 에이전시인 TFM 에이전시의 마르키뇨스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번 영입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이전시 때문에 알았는지 아니면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일했던 에두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스날은 상파울루와 마르키뇨스가 맺은 계약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르키뇨스는 2019년 만 16세가 되던 해에 상파울루와 5년 계약을 맺어 2024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브라질 계약 관련 규정인 펠레법에는 위배되지 않았지만 클럽과의 첫 프로 계약을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피파 규정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마르키뇨스 측이 피파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번 여름에 클럽과의 계약이 즉시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착한 유럽의 몇몇 클럽들이 마르키뇨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스날을 포함하여 울버햄튼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고 마르키뇨스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글로버 이스포르트의 레오나르도 로우렌코에 따르면 사실 상파울루는 8개월 전부터 마르키뇨스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선수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파울루는 나중에 마르키뇨스가 다른 구단과 사전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파울루는 선수를 FA로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번 여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스날은 마르티넬리의 성공에 따라 제2의 마르티넬리를 찾고 있었고 그 선수는 바로 마르키뇨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키뇨스가 정말 제2의 마르티넬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마르티넬리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마르티넬리는 브라질 4부 리그 클럽팀 이투안에서 뛰고 있었던 무명의 브라질 선수였고 지금 상황과 유사하게 2019년 여름 프리시즌을 앞두고 아스날로 이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위에서의 모습도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마르키뇨스는 양 윙에서 모두 뛸 수 있지만 그중 우측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또 스피드와 발재간 역시 이 선수의 큰 장점입니다. 마르키뇨스는 6살 때 상파울루 유스팀에 들어갔는데 입단하자마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브라질 U16, U17 대표팀에도 꾸준히 소집될 만큼 어렸을 때부터 재능에 싹이 보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기는 상파울루 U20팀에 합류했을 때인데요. 그는 자신보다 2-3살 많은 선수들과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3경기에서 2득점 2도움이라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U20팀 감독은 당시 상파울루 감독이었던 에르난 크레스포에게 1군 승격을 적극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르키뇨스는 그에 곧바로 1군 팀에 합류했고 다니 알베스와 미란다 같은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음에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 상파울루 코칭 스태프들에게도 꽤나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21년 7월 불과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리그 경기에 교체로 출전하며 1군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또 크레스포 감독의 눈에 들면서 라신과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16강 2차전에 선발로 출전하며 정식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마르키뇨스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 상파울루는 라신과의 1차전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냈고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레스포 감독은 10대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 도박수를 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도박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날 마르키뇨스는 1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이 3대1로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여러 언론들은 그를 더글라스 코스타와 비교했습니다. 특히 프로 데뷔 이후 불과 10일 만에 선발 출전한 경기라는 점이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싱전이 끝나고 약 한 달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후 경기들에서도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브라질이라는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치렀어야 했는데 이 혹독한 일정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량은 점점 떨어졌고 2시즌 동안 41경기 4득점 3도움을 기록했지만 교체 출전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출전 시간은 35분에 그쳤습니다. 여러 소식통들에 의하면 마르키뇨스는 직전력감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다음 시즌 아르테타의 1군 계획에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프리시즌에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프리시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마르키뇨스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우선 니콜라 페페가 팀을 떠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아스날에게 있어 선수단 뎁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예노르트에서 임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리스 넬슨과 함께 부카요 사카의 서브 자원으로 분류되어 4-3-3 포메이션에서 우측 윙으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두는 아스날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한 이후 이번 마르키뇨스 영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브라질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윌리안과 다비드 루이스는 실패했지만 마르티넬리와 마갈량이스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에두는 이번 마르키뇨스 영입을 통해 상파울루와 제휴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로 우수한 유소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카푸, 카카, 카세미루, 에데르송 등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모두 이곳 상파울루 유스 출신입니다. 글로보 이스포르테에 따르면 상파울루가 아스날의 제안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두는 다비드 네레스와 안토니를 영입한 아약스의 이적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이 잘 진행되어 앞으로 아스날에 좋은 브라질 선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르티넬리에 이어 또 다른 브라질산 유망주인 마르키뇨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됩니다. 프리시즌에 선수단에 포함된다고 하니 아마 7월 9일에 있을 니른베르크와의 친선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고 볼거리가 많은 프리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